차가운 비가 내리던 그날 밤, 한 남자가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철수 70세. 평생을 건설업에 바쳐 수백억 원의 재산을 일군 성공한 사업가였죠. 하지만 그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 아들 중 막내 박민호만이 홀로 서 있었고 큰형과 둘째 형은 차갑게 등을 돌린 채 자리를 떠나버렸거든요. 아버지, 왜 저만 남겨두셨나요?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빈 장례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43세의 그는 평생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늘 형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박민호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손재주가 뛰어났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죠. 하지만 아버지 박철수는 그런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쓸모없냐? 형들처럼 좀 똑똑하게 굴 수는 없느냐? 어린 민호에게 쏟아지던 아버지의 질책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큰형 박진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했고 둘째 형 박상호는 의사가 되어 자신의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반면 민호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뒤 아버지 회사에서 막일만 하며 지냈죠. 민호야, 너는 정말 우리 가족의 수치다. 형들의 냉소적인 말들이 그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만 하던 민호.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린 유언장 낭독에서였습니다. 고인께서는 전 재산 500억 원을 큰아들 박진호와 둘째 아들 박상호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속한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양질의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민호에게는 단 한 푼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남긴 것은 작은 쪽지 하나뿐이었죠. 민호야, 나의 진짜 선물은 따로 있다. 내 무덤을 찾아라. 형들은 비웃었습니다. 아버지도 끝까지 민호 놀리시네. 무덤에 뭐가 있겠어? 그냥 포기하고 우리한테 빌어먹고 살아. 하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에는 분명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날 밤 그는 혼자서 아버지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동묘지. 달빛만이 어둠을 비추는 그곳에서 민호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묘비들과 달리 아버지의 묘비는 유독 특별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고 묘비 뒷면에는 작은 조각품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보였죠. 이게 뭘까? 민호는 손전등을 켜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순간 어릴 적 아버지와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호야, 너는 손재주가 좋구나. 언젠가 이 재능이 크게 쓰일 날이 올 거다. 유일하게 아버지가 자신을 칭찬했던 그 순간. 그때 아버지가 보여줬던 것도 바로 이런 조각품이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묘비의 조각을 만져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조각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비밀 장치처럼 돌아가더니
묘비 옆 땅에서 작은 금속 상자가 솟아올랐죠. 상자 안에는 낡은 지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빨간 점으로 표시된 장소가 있었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내 진짜 아들이다. 이 지도가 가리키는 곳에 가면 내가 평생 숨겨온 진짜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내 형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찢어낸 것처럼 민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자신에게만 특별한 것을 남겨둔 걸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형들의 차가 묘지 입구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민호를 미행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큰형 진호가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민호야, 어제 묘지에서 뭘 찾았냐? 형,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 다 봤어. 진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뭘 숨겨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결국 우리 가족 것이야.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하지 마.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무시하던 형들이 이제야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지도를 들고 표시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30년 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작은 창고였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된 그곳에서 민호는 지도의 표시를 따라 창고 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질을 한 지 1시간 만에 쇠붙이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거대한 금고였습니다. 하지만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특별한 열쇠가 필요했죠. 그 순간 민호는 아버지가 어릴 적 자신에게 만들어준 목걸이를 떠올렸습니다. 설마 민호는 목에서 목걸이를 풀어 금고에 꽂았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고 그 안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과 사진들, 그리고 출생신고서였습니다. 민호의 진짜 출생신고서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민호는 박철수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박철수의 절친한 친구였던 고아원 원장의 아들이었죠. 그 원장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박철수가 민호를 입양해서 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서들을 뒤적이던 민호는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읽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죠. 나는 평생 민호를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아이만이 진정한 나의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다. 따라서 전 재산을 민호에게 상속한다. 진짜 유언장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들이 민호를 추적해서 찾아온 것이었죠. 민호야, 나와. 진호와 상우가 창고를 포위했습니다. 형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매수해서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다는 걸 내가 알까 봐서지.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유언장을 조작할 계획을 세웠고 변호사와 결탁해서 민호의 상속분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저를 사랑하셨던 거군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그를 가장 아끼고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민호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죠. 그는 형들의 추격을 예상하고 진실이 밝혀지면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체포하십시오. 유언장 위조와 상속 사기 혐의입니다. 민호가 경찰에게 진짜 유언장과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정당하게 상속받았고 형들은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얻은 가장 큰 보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한 것이었죠. 그날 이후 민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고아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의 수치가 아닌 진정한 박철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진짜 가족의 의미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 가장 큰 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